안녕하세요. 파크리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정책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취득세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이제 부과 기준이 되는 이제 과세 표준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신고가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서 높은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변경이 좀 됐습니다. 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해서 취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실거래가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기존에 6억 원이었어요.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이었었는데 이제 9억 원으로 좀 상향이 됐고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 원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폭등한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을 이제 현실화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양도세 1주택자의 그 비과세 기준이 12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가주택의 기준도 12억.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하고 고가주택의 기준을 좀 통일하고자 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1억이고 어떤 게 12억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은 6억에서 9억,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1억에서 12억으로 이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역시 중과세율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중과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이 12억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중과세율은 적용이 됩니다만 최고세율은 기존의 6%에서 5%로 이제 하향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이제 없어졌고 기준 10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들은 중과세율은 적용은 됩니다만 최고세율은 6%에서 5%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도세 주택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양도세를 2년 되지 않으면 중과가 됐었죠. 근데 2023년부터는 일단 1년을 넘게 보유한 주택을 1년 넘게만 보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중과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은 양도세에서 중과는 폐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을 채 소유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게 70%였어요. 이게 70%였는데 45%로 이제 조정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1년은 넘었습니다만 이제 2년이 안 됐을 때는 이 중과세율이 기존에 60%였죠. 60%였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 세율로. 그래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서 좀 많이 변화가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분양권도 거의 비슷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1년 이상만 분양권을 보유를 하면은 이제 중과가 되지 않고요. 분양권 1년 미만 보유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70%에서 45%. 그래서 앞에 소개를 해드렸던 주택이나 분양권 모두 이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를 할 때 생기는 양도세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2월 과세기간이 있죠. 증여에서는 2월 과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월 과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 경우 2월 과세 적용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월 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증여를 하신 분이 처음에 취득했을 때 금액이 아닌 증여를 받으신 분이 증여 받은 그 당시의 가액을 취득 금액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거 조금 복잡하죠. 표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일단 좀 가정을 할게요. 증여를 해주신 분이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증여를 해주셨고요. 증여를 이제 아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이거를 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팔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요 2월 과세 기간입니다. 증여에서는 꼭 이 2월 과세 기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팔 때까지 이 2월 과세 기간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게 5년이었습니다. 5년이면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거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동안은 팔지를 못한다, 매도를 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2월 과세 기간,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는 양도차익은 팔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월 과세 기간,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들이 처음에 내가 증여를 받았을 그 당시의 증여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5억에 대한 어떤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요 2월 과세기간 5년이라고 하는 2월 과세기간을 지키지 않고 증여를 받고 나서 1년 혹은 2년 혹은 한 4년 안에 여하튼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국세청의 어떤 괘씸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때 가액은 10억 그대로지만 취득가액을 처음에 아버지께서 예전에 최초에 취득하셨던 요 취득가액으로 취득금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도차익이 9억이죠. 예,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의 경우 우리가 이 2월 과세 기간이라는 거를 국세청에서 일종의 회피를 좀 차단하고자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를 좀 지키는 게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 요 2월 과세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서 2월 과세 기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양도세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을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을 이제 잘 보존을 해야 되겠죠. 등기부상에는 임대인의 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 상황이 기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대출은 없는데 대출이 없어서 되게 좀 편하게 이제 계약을 했음에도 나중에 임대인의 이 뭐 금액이 적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적지 않은 금액이 체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증금보다 이 당해세, 그러니까 그 해당 부동산에 부과가 되는 국세, 지방세, 이 체납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그 순위 권리자들한테 하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요 미납 조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차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임차인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어요. 예, 근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 임대인의 미납 조세를 열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열람을 하시게 되면 임대인에게 통보는 갑니다. 네, 세무서에서. 근데 임대인이 직접 이걸 해주시면 좋아요. 그 임차인은 어차피 임대인의 요 체납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세무서에도 가야 되고 뭐 구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좀 많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직접 한번 해봤어요. 과정이 어떻게 뭐 수월하게 진행이 되나 싶어서 한번 직접 해봤더니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거 떼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무료입니다. 등본이나 이런 거는 뗄 때 이렇게 천몇백 원 이렇게 돈을 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무료로 아주 바로 금방 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임대인 여러분들께서도 국세, 지방세 이런 거는 완납증명서 딱 떼어서 계약할 때 이렇게 임차인한테 보여주시면은 임차인도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네, 방금 요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되죠. 집이 경매에 붙여질 때는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이제는 우선 변제됩니다.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동산에 일단 그 체납이 되어 있는 당해세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당 부동산에 이제 부과가 되는 국세지방세 일단 세금이에요. 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이 세금을 먼저 띱니다.
떼어서 귀속을 시키고 남은 금액으로 뭐 보증금이나 따르는 권리사항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이 먼저 변제된다라는 거. 근데 임차인 보호정책은 굉장히 갈수록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임차보증금이 당해세보다 먼저 우선 변제된다.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당해세랑 보증금의 관계일 뿐이지 저당권 같은 기타 권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당해세 부분에서는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라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벌써 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계도 기간이 한 2년 진행이 됐었죠. 2023년 올해 5월 31일 이제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고 23년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는 엔드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오화의 개념이죠. 6천만 원을 넘거나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분이 이제 이 계약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 임차인 분들은 전입신고도 하셔야 되고, 요즘은 전입신고 딱 하면은 확정일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신 날 바로 이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게 맞아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되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신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센터하고 정부24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 신고는 주민센터에 6시까지 신고가 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빨리, 제가 가능하면 왜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는 제가 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가능하면 계약하신 그 당일 6시까지인데 가능하면 빨리, 오전에 계약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그래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요거는 6시라고 제가 명기는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고는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집을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제 은행이 임대 현황을 확인을 합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현재 이 집에 임대차 계약이 있나 없나, 그리고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 요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임대차 계약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임차인을 훨씬 약자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임차인 보호 정책을 많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또 1년에 많이 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장치들을 두게 되면은 임차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더라도 이걸 또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달라진 부동산 정책 잘 정리하고 또 숙지하셔서 내가 손해보는 일 없도록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요한 내용 오늘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